야, 할망구, 귀 먹었어? 이딴 쓰레기 같은 국밥 말고 제대로 된 걸 내오라고. 사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식탁을 걷어차며 노병들의 밥그릇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대파를 다듬던 며느리 수연이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님, 우리 어머니한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어머니? 야, 이 여편네야. 네 시아버지가 우리한테 진 빚이 500억이야. 이 식당 당장 안 넘기면 니들 다 죽어. 사내가 수연의 뺨을 치려 손을 올린 순간 수연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변하며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단순한 식당 며느리인 줄 알았던 그녀의 몸놀림은 현역 특수부 대원조차 압도하는 기세였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아버지의 명예와 그 마당 아래 잠든 거대한 비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최초의 여성 군단장 며느리의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의리입니다. 여러분의 의리가 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찬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죠. 참전용사 무료급식소. 빛바랜 태극기가 입구 양편에 나부끼는 그 작은 식당 안으로 한 여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들어섰어요. 강수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제15군단을 지휘하는 중장. 하지만 오늘 이 식당 안에서 수연은 그저 평범한 자원봉사자였답니다. 수연은 커다란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어요. 뽀얀 김이 얼굴을 가득 감쌌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솥 안을 천천히 저었죠. 어머니, 국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 더 넣을까요? 수연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부엌 한쪽에서 물을 썰던 박정자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됐어. 노인네들 짜게 먹으면 안 되거든. 그냥 둬. 네, 어머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박정자가 물을 썰다 말고 슬쩍 며느리 쪽을 바라봤죠. 반듯한 어깨에 허름한 면 앞치마를 두른 수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박정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점심 무렵 식당 안은 금세 노인들로 가득 찼어요. 지팡이를 짚은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 가슴에 훈장 리본을 달고 오니 수연은 한 분 한 분 앞에 국그릇을 올려드리며 허리를 꾸벅 숙였죠. 많이 드세요, 어르신. 어이, 새로운 봉사자야?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 한 분이 수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수연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어르신, 국이 뜬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허허, 젊은 사람이 얼굴도 반듯하고 마음씨도 곱구먼.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죠. 서너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양복 밖으로 드러난 목덜미가 굵고 단단했어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죠. 식당 안을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턱을 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정자 씨 어디 있어요? 박정자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담담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뭔지 알죠? 죽은 영감이 우리 쪽에서 빌린 돈이에요. 원금에 이자까지 다 합치면 500억이 넘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노인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자들을 바라봤죠. 박정자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우리 영감이 당신들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차용증 있잖아요.
서명까지 돼 있으니까 딴소리 마시고. 남자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그 순간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수연은 조용히 설거지통을 내려놓고 홀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잠깐요. 수연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남자들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차용증 좀 봐도 될까요? 당신 뭐야? 가족이야? 며느리예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면서도 서류를 건넸죠. 수연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훑어봤답니다. 손가락 끝이 인쇄된 날짜 위에서 멈췄어요. 도장선이 번져 있었죠. 서명의 필압도 달랐답니다. 수연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 서류 정식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성실히 대응하겠어요. 지금 이곳은 어르신들 식사 중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죠. 부하 둘이 가장 가까운 노인의 식탁으로 다가가더니 거침없이 밥상을 옆으로 밀어버렸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노인의 발 앞에 흥건히 쏟아졌어요. 어이쿠.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수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참아야 해. 남자가 수연을 바라보며 낮게 경고했어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답 안 나오면 여기 통째로 들어올 거예요. 남자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식당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수연은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노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어르신. 금방 새 국 가져올게요. 박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박정자는 끝내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낸 뒤 수연은 식당 마당에 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수연은 낮에 봤던 남자들의 손목을 떠올렸답니다. 소매 밑으로 드러난 굳은 살, 발을 옮기는 무게, 눈빛이 향하는 방향. 저건 그냥 건달이 아니야. 몸에 훈련이 배어 있어. 박정자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낡은 솜 점퍼를 껴입은 채 수연 옆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박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 수연이 박정자를 바라봤어요. 박정자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땅바닥 위에 오래 머물렀죠. 이 마당 밑에 영감이 숨겨둔 게 있어. 수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답니다. 오래됐어. 영감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한 번도 손 안 댔어. 그게 영감 뜻이었으니까. 박정자가 천천히 수연을 바라봤어요. 500억이야.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정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영감이 그 돈 지키려다가 사고가 난 거야. 경찰이 뭐라 했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수연아, 난 알아. 영감이 혼자 다 감당한 거야. 수연의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박정자의 손이 그 위에서 가늘게 떨렸죠. 두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서서 차가운 밤바람을 함께 맞았답니다. 이틀 뒤 새벽, 수연은 시장 보급로를 따라 걸었어요. 박정자가 매일 아침장을 보러 다니던 그 길이었죠. 좌판 사이로 아직 채 밝지 않은 하늘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장 초입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채소 가게 앞에는 상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두부가게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손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수연이 발걸음을 멈추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죠. 아주머니가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젯밤에 남자 셋이 와서는 급식소에 물건 넣지 말라고 했어요. 말 안 들으면 가게 부수겠다고. 언제부터요? 사흘 됐어요. 단골 거래처 차들도 골목 들어오다가 쫓겨났대요. 수연의 시선이 시장 골목 안쪽으로 향했어요. 흰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죠. 운전석 남자가 선글라스를 쓴 채 팔짱을 끼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수연은 천천히 발을 돌렸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게 그 차의 번호판을 머릿속에 새겼죠. 급식소로 돌아온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짧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죠. 중령, 군단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하나 조회해줘. 지금 당장. 수연이 번호를 불러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김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답니다. 명의는 유령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 저희가 예전에 군납 비리건 추적할 때 한 번 걸렸던 곳이에요. 어느 쪽이랑 연결돼 있어. 청룡회입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죠. 좀 더 파봐. 여기 시장 주변 움직임 전부 기록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혹시 지원 인원 필요하시면. 아직은 혼자야. 수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박정자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식당 마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장을 보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였답니다. 박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부엌 구석에 걸어두고 국솥에 물만 올렸죠.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장은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볼게요. 됐어. 나 이 동네 30년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수연아. 박정자가 국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답니다. 저 사람들 나 겁주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무섭지 않아.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오늘 밥을 못 드실까봐 그게 더 무섭지.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박정자의 옆에 섰어요.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죠. 그럼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그날 오전 수연은 시장 골목 반대쪽 출구로 돌아서 식자재를 직접 날랐어요. 쌀 포대를 등에 지고 채소 박스를 양손에 들고 승합차 남자들이 못 보는 쪽으로 좁은 담장길을 따라 움직였죠. 2번, 3번, 5번을 오갔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당 쪽에서 굉음이 울렸죠. 수연이 뛰쳐나갔답니다. 노란색 굴착기 한 대가 급식소 마당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내려왔고 그 뒤로 어제 그 양복 남자가 서류를 들고 걸어왔죠. 박정자 씨, 이 마당 저희가 오늘부로 굴착 들어갑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토지 가압류 신청 접수됐어요.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죠. 접수 날짜는 사흘 전이었답니다. 이 가압류, 근거, 서류 첨부가 안 돼 있네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요. 집행전에 당사자 고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 지켰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우리 쪽 법무팀이 다 검토한 거예요. 아가씨가 법을 알아요. 법을 모르진 않죠. 수연이 서류를 돌려주며 굴착기 앞을 막아섰어요. 2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짱을 꼈죠. 오늘 이 마당은 못 들어와요. 법적 이해 신청서 제출할 거고
그 처리 결과 나오기 전에 집행하면 불법이에요. 굴착기 기사가 운전석에서 수연을 내려다봤어요. 양복 남자가 턱짓을 했죠. 기사가 시동을 올렸답니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굴착기가 천천히 앞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마당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식사 중이던 노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로 손이 떨리면서도 수연의 양옆으로 나란히 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답니다. 굴착기가 멈췄어요. 양복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기사에게 손짓을 보냈어요. 기사가 시동을 껐답니다. 남자가 수연에게 걸어와 낮게 속삭였어요. 오래 못 버텨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남자가 뒤돌아 걸어 나갔어요. 굴착기가 천천히 물러섰죠.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답니다. 노인 한 분이 수연 곁에 서서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 지킬 때도 저런 놈들 있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당 한가운데 오래 서 있었어요. 양복 남자가 차에 타기 전 전화를 귀에 갖다 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죠. 통화 상대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보고하는 태도였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어요. 배우가 있어. 그것도 위쪽 아주 높은 곳에. 저녁 무렵 김중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김중령이 말했죠. 군단장님, 청룡에 확인됐습니다. 현역 장성 3명 이름이 나왔어요. 직책도 나왔고요. 수연이 낮게 물었어요. 계급이 어떻게 돼? 2분은 소장, 1분은 중장입니다. 수연의 시선이 마당 바닥으로 향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500억이 잠들어 있는 그 땅이었죠. 중령? 예. 나 정면으로 간다. 다음 날 아침, 급식소 골목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도 아니고 작업복도 아닌 짙은 색 점퍼 차림이었죠.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답니다. 수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돌아서다 걸음을 멈췄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사도진이었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랜만입니다, 군단장님. 사도진. 찾아오는데 좀 걸렸어요. 여기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도진이 씩 웃으며 수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 거리가 2걸음쯤 됐을 때 사도진이 멈췄답니다. 그쪽은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있는데요. 사도진이 점퍼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어요. 박정자 씨, 국가재산 은닉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수연이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진이 계속 말을 이었죠. 이 마당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군단장님이 여기 오신 이유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돈은 출처가 불분명해요. 신고도 안 됐고요. 법대로 하면 어머니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 돈 출처가 어딘지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도진의 눈이 가늘어졌죠. 군단장님, 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군단장님한테요. 앞을 보는 법, 뒤를 막는 법. 그래서 그 배운 걸 이런 데 쓰고 있어. 먹고 살아야죠. 수연이 사도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도진의 턱선이 한쪽으로 당겨졌답니다. 웃는 것 같았지만 웃음이 아니었죠. 군단장님이 여기 더 계시면 안 돼요. 군단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어머니 건도 우리가 조용히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조용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묻는 거야. 돈만 넘겨주시면 어머니는 건드리지 않아요. 돌아가. 수연이 한마디만 했어요. 사도진이 봉투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지 않아요. 사도진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수연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끝까지 따라갔답니다. 사도진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날 오후 늦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답니다. 강수연 중장, 군단 참모장이었어요. 내일까지 군단 복귀하십시오. 장관실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입니다. 수연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보직 감찰 기간 중 무단 이석 건입니다. 감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오늘부로 통보된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시 서 있었죠. 치는구나. 나를 여기서 떼어놓으려는 거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수연이 시아버지가 쓰던 작은 방을 열었어요. 박정자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방이었죠. 낡은 책상, 훈장 상자, 그리고 구석에 놓인 철제함 하나. 수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박정자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 함은 영감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수연이한테만 줘야 한다고.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이야. 수연이 철제함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작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나왔답니다. 날짜, 금액, 업체명. 수연의 눈이 한 줄씩 내려갔어요. 군남 물품 단가표였죠. 납품 가격과 실제 시세가 나란히 적혀 있었답니다. 차액이 한 건당 수십억이었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손톱만 한 마이크로칩이 하나 들어 있었죠. 수연이 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박정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수연 곁에 앉았답니다. 영감이 그 사람들 뒤 캐다가 당한 거야. 그거 내 확신이야. 어머니, 이 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 근데 영감이 목숨보다 더 아꼈어. 수연이 칩을 조용히 손에 쥐었어요. 박정자가 수연의 손 위에 손을 얹었죠. 수연아, 너 군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럼 안 가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니, 저 내일 갈 데가 있어요. 하루만 비울게요. 박정자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가고 작은 방 안에는 낡은 형광등 불빛만 조용히 깜빡였답니다. 새벽 5시. 수연은 혼자 차를 몰았어요. 서울 외곽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죠. 목적지는 경기도 끝자락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답니다.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검은 차 한 대만 서 있었어요. 수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안보 최고위원 황진국이었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강 중장. 황진국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준장 며느리가 연락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나? 황진국이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 양반 덕분에 내가 살았지. 30년 전 일인데 그게 아직도 눈에 서네. 수연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황진국이 다시 수연을 바라봤죠. 들었어. 청룡회가 움직인다는 거. 거기 이름 올라간 놈들. 내가 다 알아.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던 놈들이지. 그래서 더 더러워. 황진국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강 중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나한테 말해봐. 수연이 품 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이크로칩을 황진국 앞에 내려놓았죠.
시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청룡회의 군납 비리 내역이 전부 담겨 있어요. 살인 교사 증거도 있고요. 황진국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확인했어. 예.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군단 복귀 명령은 받았습니다. 따를 생각 없어요. 황진국이 수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수연이 황진국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황진국이 낮게 웃었답니다. 역시 박준장 며느리야. 위원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 허리를 곧게 펴고 말을 이었어요. 비공식 작전 하나 승인해 주셔야 해요. 제가 직접 짰습니다. 어떤 작전이야? 급식소를 거점으로 청룡의 행동대를 한 번에 눌러버리는 겁니다. 증거물 확보와 동시에 끝내는 거예요. 황진국이 팔짱을 꼈어요. 군 병력을 민간 지역에 투입한다는 건데 민간인 신분으로 움직입니다. 군복 없이, 계급 없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막을 수가 없어. 문제 안 생기게 제가 막을게요. 황진국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방 안에 침묵이 깔렸죠.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볍게 건드렸답니다. 황진국이 눈을 뜨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그 500억 한 푼도 다른 데 가면 안 돼. 전액 참전용사 복지 쪽으로 환원해야 해. 수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게 저희 시아버지 뜻이기도 해요. 황진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태양작전. 내가 승인하지. 수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황진국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답니다. 조심해. 백승철이라는 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박혀 있을 거야. 수연은 그 이름을 가슴속에 새겼어요. 급식소로 돌아온 수연은 바로 김중령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중령, 최정예 20명 추려줘. 오늘 안에. 기준이요. 대화 한마디 없이 10가지 지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알지. 압니다. 다른 조건은요. 지금 당장 군복벗을 각오된 사람들이어야 해. 김중령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또렷하게 대답했죠. 저 포함해서 추리겠습니다. 중령은 빠져. 군단장님, 내 눈이랑 귀는 현장에 있어야 해. 중령이 그거야. 전화 너머로 김중령이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20명의 요원들이 하나씩, 둘씩 시장 일대로 흘러들었죠. 떡볶이 집 아르바이트생, 채소가게 배달부, 수선집 직원. 전부 멀쩡한 민간인 차림이었답니다. 수연은 급식소 창고 안에서 시장 지도를 펼쳐놓고 각자의 위치를 짚었어요. 김중령이 무선으로 배치 상황을 올렸죠. 동쪽 골목 2, 시장 입구 넷, 급식소 담장 쪽 셋 배치 완료입니다. 급식소 안쪽은 주방 보조로 셋 들어갔어요. 박정자 여사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했냐고요. 수연이 잠깐 멈췄어요. 도움 주러 온 봉사자들이라고 했어.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는 분이야. 창고 문 너머로 박정자가 내일 아침 장 보러 가려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은 지도 위에 마지막 동선을 손가락으로 눌러 표시했죠. 중령, 청룡회 쪽 움직임 계속 봐. 예. 사도진 동선도 붙여놨습니다. 잘했어. 수연이 지도를 접어 창고 선반 뒤에 밀어 넣었어요. 창고 안이 어둑해졌죠.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어요. 불 꺼진 마당 가운데 낮에 굴착기가 긁고 간 자국이 흙 위에 남아 있었답니다. 수연의 눈이 그 자국 아래 땅속 어딘가를 향했어요. 이제 기다리면 됐죠.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죠. 안개가 시장 골목 위로 낮게 깔리고 급식소 굴뚝에서는
아침 국 끓이는 김이 피어올랐답니다. 박정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불을 올렸어요. 수연은 창고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김중령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군단장님, 청룡의 차량 6대 시장 외곽 진입 중입니다. 인원은 확인된 것만 30명 넘어요. 무장 상태는 전부 방검복 안에 장봉 들었어요. 일부는 테이저건 확인됩니다. 수연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창고 한쪽에 접어 걸어둔 군단장 정복이 보였죠. 반듯하게 다려진 제복, 중장 계급장, 가슴 위에 빼곡히 달린 훈장들. 수연이 천천히 정복에 손을 뻗었답니다. 박정자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정복을 걸치는 수연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다가와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잠가줬답니다. 어머니, 됐어. 가. 박정자가 마지막 단추를 잠그고 수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두드리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차량들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앞장선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죠. 박정자 씨, 오늘은 그냥 못 돌아가요. 마당 개방하고 나오세요. 급식소 마당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복을 입은 강수연이 걸어 나왔답니다. 남자들의 발이 일제히 멈췄어요. 확성기를 들던 남자의 손이 내려갔죠. 수연이 마당 입구 한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태양작전 개시. 그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시장 골목 곳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채소가게 배달부가 박스를 내려놓고 일어섰죠. 떡볶이 집 아르바이트생이 앞치마를 벗었답니다. 수선집 직원이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20명의 요원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죠. 청룡의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장봉을 들고 수연에게 돌진했어요. 수연이 옆으로 한 발 비켰죠. 남자의 팔이 허공을 갈랐어요. 수연이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앞으로 꺾었답니다.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장봉을 놓쳤어요. 요원들이 양쪽에서 조여들었죠. 골목 입구에서, 담장 위에서, 시장 안쪽에서, 삼면에서 동시에 청룡의 남자들을 압박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테이저건을 들어 올렸어요. 요원 하나가 달려들며 남자의 손목을 꺾었죠.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골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청룡의 남자들이 숫자를 믿고 버텼지만 요원들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죠. 훈련된 몸, 계산된 동선,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씩, 둘씩 제압당한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나왔어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좌판 판자를 들고 골목 반대쪽을 막아섰죠. 떡가게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나와 골목 입구를 틀어막았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나무 상자를 쌓아 퇴로를 차단했어요. 급식소 안에서는 노인들이 하나씩 마당으로 걸어 나왔죠. 지팡이를 든 채로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담장 쪽에 나란히 서서 청룡의 남자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막았답니다. 수연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청룡의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무릎 꿇린 남자들 앞에 걸어가 그중 하나의 품을 뒤졌죠. 서류 봉투가 나왔답니다. 수연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차용증을 꺼냈어요. 남자가 으르렁거렸어요. 그거 법적 효력 있는 서류야. 위조 서류야. 수연이 차용증을 마당 가운데 내려놓았어요. 주방 보조로 들어와 있던 요원이 라이터를 건넸죠. 수연이 차용증 끝에 불을 붙였답니다. 종이가 빠르게 타들어갔어요. 제가 바람에 날렸죠. 남자들이 이를 갈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김중령이 수연 옆으로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마당 굴착 준비됐습니다. 네. 김중령이 손짓을 보냈어요. 요원 둘이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파악해둔 위치에 삽을 꽂았죠. 3번, 5번 흙을 파내자 단단한 금속 표면이 드러났답니다. 금고였어요. 박정자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수연 곁에 서서 금고를 내려다봤죠. 영감, 이제 다 됐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박정자의 손을 잡았답니다. 무릎 꿇린 남자 하나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위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수연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위에가 어딘지 알아. 그쪽으로 갈 거야. 남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답니다. 노인 한 분이 마당 가운데 우뚝 서서 금고 위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에 달린 훈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시장 골목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답니다. 금고를 확보하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창고 안에서 김중령과 마주 앉아 금고 이전 경로를 짜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시장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요원들이 무선으로 외곽 상황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골목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가 동시에 골목을 조여드는 소리였답니다. 요원 하나가 창고 문을 열며 외쳤어요. 헌병대입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고 밖으로 나서자 흰색 헌병 차량 4대가 급식소 앞 골목을 막고 서 있었죠. 완장을 찬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답니다. 선두에 선 헌병 대위가 수연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어요. 강수연 중장. 사병 무단 동원 및 비자금 관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헌병 대위를 바라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죠. 명령을 받고 나온 거라는 게 눈빛만 봐도 보였답니다. 명령서 보여줘. 대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연이 훑었죠. 서명란에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답니다.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수연이 아는 라인이 아니었어요. 이 명령 누구한테서 내려왔는지 알아. 저는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대위, 나는 지금 적법한 작전 수행 중이야. 저도 명령 수행 중입니다, 중장님. 수연이 서류를 대위에게 돌려줬어요. 뒤에 서 있던 요원들이 긴장하며 수연 쪽으로 모여들었죠. 수연이 손을 들어 요원들을 제지했답니다. 움직이지 마. 요원들이 멈췄어요. 수연이 헌병 대위를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섰죠. 대위, 나한테 수갑 채우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말씀하십시오. 이 명령 내린 사람이 지금 내가 잡으려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대위의 눈썹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죠. 저는 모릅니다. 수연이 천천히 2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대위가 수갑을 꺼내 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김중령의 무선이 터졌어요. 군단장님. 목소리가 달랐죠. 수연이 손을 거두며 이어폰에 손을 댔어요. 말해. 박정자 여사님이 안 계세요. 수연의 몸이 굳었답니다. 언제? 지금 막 주방 확인했는데 없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수연이 헌병 대위를 봤어요. 그리고 급식소 안으로 뛰었죠. 대위가 뒤를 따랐지만 수연의 발이 더 빨랐답니다. 주방에는 국소치 불 위에 올려진 채였어요. 박정자가 쓰던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뒷문 손잡이 옆벽에 손가락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답니다. 수연이 손을 뻗어 그 흔적을 짚었어요. 질질 끌려간 거야. 김중령이 숨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CCTV 확인했어요. 골목 쪽 카메라에 사도진 얼굴 찍혔어요. 수연이 몸을 돌렸어요. 헌병 대위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죠.
수연이 대위에게 걸어가며 말했답니다. 대위, 지금 당장 나를 잡아가도 좋아. 근데 그 전에 이것만 들어줘. 대위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내 시어머니가 납치됐어. 범인은 내가 작전으로 잡으려던 청룡의 행동대장이야. 나를 여기 묶어두려고 일부러 타이밍 맞춰 친 거야. 대위가 말이 없었어요. 나 잡아가면 그 할머니는 오늘 밤 못 나와. 대위의 손이 수갑 위에서 멈췄답니다. 그때 급식소 담장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요원 하나가 주방으로 뛰어들었죠. 군단장님, 담장 쪽에서 이상한 상자 발견했어요. 전기선 연결돼 있어요. 수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몇 개야? 지금 찾은 것만 3개요. 급식소 안팎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헌병 대위가 반사적으로 외쳤죠. 폭발물이에요? 요원이 수연을 봤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폭발물이야. 대위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수연이 대위에게 똑바로 말했죠. 나를 지금 잡아가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위험해. 헌병 때도 마찬가지야. 대위가 수갑을 허리춤에 다시 꽂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전부 대피시켜줘. 헌병대가 도와줘. 수연이 대위를 지나쳐 홀로 뛰어나갔어요. 김중령이 무선으로 붙었죠. 사도진 마지막 동선 어디야? 시 외곽이에요. 패창고 지대 쪽이에요. 차 준비해. 군단장님, 혼자 가시는 건. 중령은 여기서 어르신들 빼내고 폭발물 위치 전부 표시해. 나 다녀올게. 군단장님. 수연이 이미 골목을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김중령이 낮게 외쳤죠. 살아 돌아오세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발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급식소 마당 금고 위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어요. 마당에는 아직 박정자의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있었죠. 시 외곽 패창고 지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떠난 자리에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만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차를 창고지대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세웠죠. 엔진을 끄고 창밖을 살폈답니다. 3번째 창고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불빛은 없었지만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죠. 수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정복 재킷을 벗어 뒷좌석에 던졌답니다. 흰 셔츠 차림으로 창고 외벽을 따라 몸을 붙이며 이동했죠. 창고 옆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그지 않은 거였답니다. 수연이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쇠삐걱대는 소리가 날까봐 손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키며 밀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기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천장이 높았고 중간중간 쇠기둥이 박혀 있었죠. 수연이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안쪽을 살폈답니다. 박정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오르내리는 걸 보니 살아 있었죠. 그 옆에 사도진이 서 있었답니다. 팔짱을 끼고 창고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하 셋이 박정자 주변에 퍼져 서 있었죠. 사도진이 입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오셨네요. 수연이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사도진의 눈이 수연의 차림새를 아래 위로 훑었죠. 혼자 오셨어요. 그래. 헌병대는요. 급식소에 있어. 사도진이 씩 웃었어요. 중장님이 혼자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점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어머니 풀어줘. 금고 아무 먼저요. 아무 없어. 거짓말. 수연이 사도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도진의 부하들이 수연 앞을 막아섰죠. 수연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맨 앞에 선 부하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수연이 팔목을 잡아 옆으로 꺾으며 상대방의 등 뒤로 돌아섰죠.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어요. 수연이 앞으로 한 발 나서며 팔꿈치로 상대방의 턱을 올려쳤죠. 부하가 뒤로 나뒹굴었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수연의 목을 조르려고 팔을 뻗었어요. 수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상대방을 앞으로 내던졌죠. 부하가 창고 바닥에 내리꽂혔답니다. 사도진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어요. 역시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그러자 사도진이 재킷을 벗어 던졌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움직임이 빠르고 낭비가 없었죠. 수연을 향해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자세를 잡았답니다. 먼저 치고 들어온 건 사도진이었어요. 빠른 발 전환으로 수연의 옆구리를 노린 킥이었죠. 수연이 팔로 막으며 밀어냈어요. 충격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답니다. 사도진이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주먹, 팔꿈치, 무릎. 수연은 맞고 피하고 밀어내며 뒤로 밀렸죠. 등이 창고 기둥에 닿았답니다. 사도진이 수연의 목을 향해 팔을 뻗었어요. 수연이 턱을 당기며 상대방의 팔을 안으로 끌어당겼죠. 그 힘을 이용해 사도진의 무게를 틀어 기둥 쪽으로 내리쳤답니다. 사도진의 어깨가 쇠기둥에 부딪혔어요. 사도진이 이를 갈며 돌아섰죠. 군단장님한테 배운 기술로 군단장님 이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게. 수연이 앞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오른손으로 사도진의 팔을 잡아 당기는 척하다가 왼손 날로 목 옆을 내려쳤죠. 사도진이 휘청했답니다. 수연이 사도진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어요. 사도진이 발버둥을 쳤지만 수연이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죠. 끝났어. 사도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급식소 폭발물은 나 말고는 해제 못해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나한테 검증받을래. 사도진이 더 버티지 못하고 힘이 풀렸답니다. 수연이 사도진을 기둥에 묶고 박정자에게로 달려갔어요. 박정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줄을 풀었죠. 박정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가가 터져 있었답니다. 수연이 박정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박정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수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죠. 왜 혼자 왔어? 빨리 와야 했으니까요. 바보같이. 박정자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수연이 박정자를 일으켜 부축했죠. 수연의 무선이 울렸어요. 군단장님. 중령, 어머니 찾았어. 지금 나간다. 알겠습니다. 근데 급식소 상황이. 김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폭발물 4개 추가로 찾았어요. 전기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기폭장치가 어딘가에 따로 있어요. 찾고 있는데 시간이. 수연이 사도진에게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리며 눈을 맞췄죠. 기폭장치 어디야? 사도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연이 사도진의 재킷을 집어들어 주머니를 뒤졌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이 나왔어요. 이게 다야. 사도진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수연이 리모컨을 쥐고 무선으로 말했죠. 중령, 지금 찾아놓은 폭발물 전선 다 끊어. 기폭장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 전선 끊으면 회로 이상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사도진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설치했을 것 같아. 수연이 다시 사도진을 내려다봤어요. 어때? 사도진이 잠깐 눈을 피했죠. 수연이 일궈냈답니다. 전선 끊어도 돼, 중령. 알겠습니다. 잠시 뒤 무선에서 김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부 해제됐어요. 수연이 리모컨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았어요. 납작하게 부서졌죠. 박정자가 수연의 팔에 기대어 서 있었답니다. 수연이 박정자를 이끌어 창고 밖으로 나오는데
무선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낯선 목소리였죠. 이쪽은 노인 김만복이요. 수연이 걸음을 멈췄답니다. 군단장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소. 정기선이라면 군대 있을 때 내가 제일 잘 다뤘거든. 저쪽 담장 아래 숨겨진 것까지 다 처리했소. 수연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 정도는 해야지.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박정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많은 밤이었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배고프다. 수연이 박정자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그 자리에서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죠. 날이 밝았어요. 급식소 마당에는 간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굴착기가 긁고 간 흙바닥, 요원들이 밟아 뭉개진 마당풀, 그리고 금고가 나온 자리에 뻥 뚫린 구덩이. 수연은 박정자를 부엌 평상에 앉혀두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김중령이 요원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 서 있었죠. 군단장님, 황진국 위원님께 연락드렸어요.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증거물 상태는 마이크로칩 원본의 금고 안서류 전부 합쳐서 확보했어요. 복사본은 3군데 분산 보관했고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답니다. 위원님, 지금 공개해도 됩니다. 황진국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들려왔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방송사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군납비리,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청룡에 관련 현역 장성 3명의 실명과 직책이 화면에 떴어요. 국방부 정문 앞에는 취재 차량들이 몰려들었죠. 김중령이 수연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백승철 중장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사도진은 어젯밤에 확보한 거 그대로 넘겼어요. 특수감금 혐의에 폭발물 설치까지 붙었어요. 수연이 마당 구덩이를 내려다봤어요. 금고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죠. 500억의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답니다. 급식소 안에서 박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국 끓는다. 들어와. 수연이 김중령을 봤어요. 요원들 밥 먹고 들어가. 군단장님은요? 나도 먹어야지. 부엌으로 들어서자 박정자가 국솥 앞에 서 있었어요. 입과 상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국자를 드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수연이 다가가 박정자 옆에 섰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 부엌은 내가 해. 박정자가 국자를 더 꽉 쥐었어요. 수연이 말없이 박정자 옆에서 그릇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11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을 알고도 온 분들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굽히고 느린 걸음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답니다. 가슴에 훈장 리본을 단 할아버지가 수연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제 고생 많았어, 장군. 수연이 국그릇을 두 손으로 올려드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우리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옆에 앉은 또 다른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죠. 폭발물 처리한 만복이는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잖아.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폭발물을 해제했던 김만복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답니다. 에이, 젊었을 때 배운 거 써먹은 것뿐이야. 수연이 김만복 할아버지 앞에 국그릇을 올렸어요. 꾸벅 깊게 허리를 숙였죠.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김만복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국이나 많이 줘. 수연이 국자를 들었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황진국이 급식소로 들어왔어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죠. 박정자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황진국을 보고 걸음을 멈췄답니다. 황진국이 박정자에게 걸어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준장이 남긴 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자가 황진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말했죠. 밥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앉아요. 황진국이 어르신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박정자가 국그릇을 가져다 앞에 놓았죠. 황진국이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지켜봤어요. 오후에 황진국이 수연을 마당으로 불렀어요. 500억 내일 재단 설립 서류 들어가. 전국 참전용사 급식소 지원부터 시작할 거야. 시아버지가 바라셨던 거예요. 황진국이 마당 구덩이 자리를 내려다봤어요. 박 준장이 이걸 혼자 지켰어. 오래. 무거웠을 텐데. 수연이 구덩이 옆에 쌓인 흙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황진국이 말을 이었답니다. 강 중장, 군단 복귀 명령은 내가 정리했어. 감찰권도 취소됐고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신이 다 한 거지. 황진국이 마당을 나서다 한번 돌아봤어요. 박 준장 잘 닮았어. 수연은 그 말을 조용히 가슴에 담았죠. 황진국이 떠난 뒤 마당에는 수연 혼자 남았어요. 수연은 구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죠. 손으로 구덩이 주변 흙을 한 줌 집었다가 천천히 놓았답니다. 아버님 지켰어요. 바람이 마당을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급식소로 찾아왔어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두부 한 모를 들고 왔고 떡가게 아저씨가 떡 한 상자를 내밀었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생선 두 손을 봉지에 담아왔답니다. 박정자가 상인들을 맞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다들.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냥요. 그냥 가져오고 싶었어요. 박정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정자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해요. 급식소 안이 북적해졌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리다가 창문 너머 마당을 내다봤죠. 어르신들이 상인들과 섞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갔어요. 김중령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군단장님, 백승철 구속 수감됐습니다. 나머지 2명도 오늘 안으로 처리됩니다. 수연이 문자를 확인하고 주전자를 불에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정복을 입고 가방을 쌌어요. 박정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바쁠 텐데. 와도 돼요. 박정자가 수연의 가방 끈을 잡아당겨 바로 잡아줬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어머니. 잠도 자고. 네. 무리하지 말고. 수연이 박정자를 꼭 안았어요. 박정자가 수연의 등을 두드렸죠.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수연이 급식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박정자는 간판 아래 서서 수연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국솥에 물을 올렸어요. 오늘도 점심 준비를 해야 했죠. 어르신들이 오실 시간이었답니다. 밥 한 그릇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낡은 간판 아래 30년 넘게 노병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온 한 여인의 식당이 거대한 뷔페와 맞닥뜨렸을 때 아무도 강수연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군단장의 계급장도 화려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지키려는 마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려는 의지, 그리고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노병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단 하나의 신념이 그 모든 걸 이겨냈죠. 권력은 밥상을 엎을 수 있어도 그 밥상을 다시 차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엎지는 못하는 법이랍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